자, 팔품사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은 총 9개의 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한국어에는 조사라는 게 들어가죠. 조사가 뭐냐면 단어 뒤에 을, 늘이나 아니면 는, 이, 가 또는 다 등등을 붙이는 것들을 이제 조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피터는 여기서 이때 는이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여기서 다가 실제로는 조사의 의미로 쓰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는 이러한 조사가 빠진 총 8개의 분사가 있는데 자, 여기서 8개를 살펴보면 보통은 명대동에 사는 형부의 이름은 전접감이다. 이렇게 8개를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총 8가지의 분사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국어 수업할 때나 마찬가지인데 안 배워요. 그 분사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정확하게 명사란 무엇이다. 대명사란 무엇이다. 동사란 무엇이다. 배우긴 하지만 결단코 머릿속에 집어넣진 않는. 하지만 물어보면 대충 품사가 뭔지는 알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품사라고 하죠. 근데 품사가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국말에도 품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사랑이란 단어가 있고요. 사랑스러운이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스럽게가 있죠.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또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똑같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단어지만 실제로는 품사가 틀리죠. 사랑은 명사고요. 사랑스러운은 형용사고 사랑스럽게는 부사라고 하고요. 사랑한다는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품사를 알겠는데 그럼 영어를 배울 때 왜 이렇게 품사를 왜 그렇게 강조하면서 배워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영어는 각각의 품사마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한국말은 실제로는 이렇게 품사만 구별하면 되지 굳이 이 품사의 각각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뜻이 안 바뀌어요. 근데 영어는 조사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리를 바꿔버리면 다른 뜻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단어를 외울 때 거의 모든 단어장에는 단어 앞에 그 단어의 품사를 나타내주는 모양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다 정해져 있고 결정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네이버 사전에서 아무 단어나 하나만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듀얼. 자, 이렇게 듀얼이라는 단어를 쳐서 이제 살펴보면 아, 이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죠. 자동사로 견디다 또는 타동사로 지속하다 그리고 형용사로 엄한, 곤란한 이렇게 품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신경 쓰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단어를 외울 때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품사를 한 번쯤은 봐줘야 된다라는 거. 그 품사를 한 번쯤은 봐주고 지속해서 그 품사를 외우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줘야 돼요. 한국말은 이렇게 형용사에 니은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형용사가 됩니다. 단어에 니은을 붙이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볼 건데, 자, 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명사 같은 경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이에요. 그쵸?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우리가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의 이름이 바로 명사예요. 근데 당연히 이런 개념이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얘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자리가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자리는 주어 자리거나 목적어 자리거나 보어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명사는요. 그리고 이 자리가 아닐 때는 하나 더 있죠. 전치사 뒤에 오게 됩니다. 요때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어 자리가 중복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명사의 자리가 문장에서는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전치사 뒤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지문에서 명사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리고 the real scorebook of your life, the spectacular. 그리고 여기까지가 driving catch까지가 명사가 될 거고요. the scorebook 그리고 it, you 그리고 요것도 명사고 얘도 명사고요. 그리고 또 더 있죠. 더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얘는 주어 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요거는 실제로 문장의 보어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동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명사는 전치사 다음에 있는 목적어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it은 당연히 주어 자리고요. 얘도 주어 자리죠.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얘도 주어 자리고 얘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동사 다음이니까. 그리고 이 명사는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고요. 이 명사도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making도 실제로는 명사입니다. 동명사예요. 자, 더를 쓴다라는 말은 더를 쓴다라는 말은 무조건 명사를 쓰겠다는 소리고 실제로 명사를 쓴 거는 바로 catch라는 얘가 이제 문장의 명사가 되고 여기서는 얘가 동명사고요. 동명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그런 명사가 되겠죠. 그다음 요거는 전치사 다음에 있는 명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있는 명사고 이렇게 명사가 허투루 쓰이는 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명사는 반드시 문장에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있거나 만약에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가 아니면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명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게 반드시 이 자리 중에 하나의 명사가 들어가고요. 그 외의 자리에는 절대로 명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는 예를 들어서 a book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money라든지 이런 명사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든지 동명사라든지 아니면 명사절이라든지 근데 명사절도 좀 종류가 많아요. 명사절 대시 있고요. 명사절 와시 있고요. 그리고 간접 의문문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당연히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요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실제로는 요것들의 위치가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더라. 그러니까 내 눈에 명사가 보이면 그 아이는 반드시 주어 자리거나 목적어 자리거나 보호 자리거나 그 자리도 아니면 전치사 티거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대명사는 큰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를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한국말에도 대명사가 있죠. 영어의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I, you, he, she, it, they. 그리고 목적어 자리일 때는 me, you, him, her, it, 그리고 them 이런 것들이 있겠죠. 더 있죠. 더 당연히 더 있습니다. 자, 명사를 대신하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명사를 썼을 때 앞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할게요. 앞에 내가 a book을 썼다. 그러면 영어는 두 번 다시 이 a book을 안 써요. 반드시 그것을 it이라는 대명사로 대신 받아줍니다.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 한국말에도 대명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녀라는 대명사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오늘 아침에 엄마가 밥을 해줬는데 엄마가 한 밥이 맛이 없어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밥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니까 엄마가
뺨을 때리기 죄송합니다. 사투리죠. 뺨을 때렸어. 자, 여기서 선생님이 방금 엄마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전혀 안 어색하죠. 자, 근데 영어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오늘 아침에 엄마가 밥을 해줬는데 그녀가 한 밥이 맛이 없어서 내가 그녀에게 엄마, 밥이 왜 이래? 하니까 그녀가 날 때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대명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명사를 안 쓰는 이유는 우리라는 문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라는 문화. 다시 말하면 어딘가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한국말은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형.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들의 학교예요. 난 학교를 다녔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게. 우리라는 이 개념 때문에 대명사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희석돼요. 그래서 실제로 대명사를 써버리면 왠지 우리가 아니라 남같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영어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마음을 썼는데 계속해서 맘 쓰잖아요. 왠지 남같이 느끼는 게 바로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영어권 사람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자, 영어는 명사를 하나 쓰고 나서 이 똑같은 명사를 반복할 때는 반드시 마음이 아니라 she나 her로 바꿔주는 대명사를 써야 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대명사고요. 그리고 자리는 당연히 명사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 들어가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충 써놨는데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격 대명사라 그래요. 주격 대명사라는 말은 당연히 주어 자리밖에 못 들어가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목적격 대명사라고 합니다. 목적격 대명사는 반드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도 반드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했으니까 목적격 대명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동태를 바꿀 때 by I가 아니라 by me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 아이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대명사는 조금만 더 나가면 우리 소유격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소유격 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y라든지 your이라든지 her이라든지 his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유격 대명사라고 하죠. 꼭 기억해 주세요. 소유격 대명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를 붙여 써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소유격 대명사 다음에 명사를 안 쓰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문장이 완성되지도 않고요. 예를 들어서 it's my 했어요. 자, 그것은 나의 뭘 얘기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반드시 my girlfriend 이렇게 명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서 이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합쳐서 뭐로 바꾸냐면 소유 대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유 대명사라는 것은 mine, yours, hers, his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유격 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mine으로 쓰기도 한다라는 거. 대신에 mine을 쓰게 될 때는 반드시 앞에 이렇게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명사까지 했고요. 동사는 여러분들 다 알죠? 다로 끝나는 것이 동사고요. 자리는 반드시 주어 뒤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동사인 경우에는 거기서 문장이 끝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형식 비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반드시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삼형식 타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받기도 하고,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오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런 것들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고 잘 모르겠으면 앞에 강의를 한 번 더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형용사와 부사는 실제로 문법 문제로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석으로 풀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이제 따로 형용사와 부사는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치사에 대해서 잠깐만 배워볼 거예요. 자, 전치사는 종류가 많죠. in, of, at, 그리고 from, 그리고 to, in, front of, 이런 것들이 다 전치사가 됩니다.
전치사는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품사죠. 그래서 in이라는 것은 안에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of는 중에라는 뜻, 그리고 뭐뭐의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at도 어디에서라는 뜻, from은 뭐뭐로부터, 누구에게, 앞에, behind도 있죠. 뒤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 전치사는 당연히 그 의미를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전치사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라야 될 게, 전치사 하면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은 반드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를 쓰는 이유는, 명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리가 있어요. 반드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많은 명사 중에서 이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외에 나 다른 자리에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그래서 명사를 쓰고 싶은데 명사 자리가 아닌 곳에 명사를 쓰기 위해서 바로 이 전치사라는 품사가 태어나게 된 거죠.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I woke up. 자, 이렇게 썼어요. 자, 나는 일어났습니다. 근데 나 뭐 쓰고 싶냐면 morning이라는 명사를 쓰고 싶은 거예요. 아침이라는 명사를. 근데 I는 당연히 대명사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 자리에 와도 무방합니다. 근데 morning은 이게 명사죠. 당연히 아침이라는 명사인데, 자, 이 morning이라는 I는 주어 자리도 아니고 목적어 자리도 아니고 당연히 보호 자리도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닝을 못 쓰느냐? 아니에요. 전치사 쓰면 되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in the morning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명사를 내가 원하는 자리에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여러분들을 더 기억하면 좋은 게, 전치사에다가 내가 명사를 붙였을 때 이 I는 품사가 뭐가 되느냐? 당연히 영어는 굉장히 기본적인 품사를 가지고 있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를 붙였을 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부사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형용사의 뜻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보통 형용사로 쓰일 때는, 우리 다음에 또 형용사와 부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건데, 형용사로 쓰일 때는 보통은 의로 해석이 되든지 아니면 받침에 니은이 들어갈 때 이렇게 형용사로 쓰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The trash can in my room was empty. 자, 이렇게 썼다 치면, 자, 보세요. 트래시 캔이 문장의 주어 자리가 되고요. 자,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바로 이 was입니다. 그러면 in my room을 해석하면 내 방 안에 있는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받침이 니은 들어가니까 당연히 품사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부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 요 기억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접속사 부분을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접속사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 전치사가 뒤에 명사가 오듯이 접속사는 이 뒤에 주어 동사가 옵니다.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주어 동사를 접속사 뒤에 씀으로 해서 문장에 주어 동사를 하나 더 쓸 수 있는 개념이더라.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접속사의 개념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반드시 주어 플러스 동사 하나면 한 문장이 되는데, 선생님 나 주어 동사 하나 더 쓰고 싶어요. 마침표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하나 더 써도 되겠죠. 근데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를 더 쓰고 싶을 때는 마침표를 콤마로 바꾼 다음에 접속사를 하나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를 쓰게 되면 실제로는 동사와 동사가 접속사로 이어지는, 다시 말하면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이렇게 쓰시든지, 주어 동사 컴마 접속사 주어 동사를 쓰시든지, 여기서 이때 보통은 접속사가 뒤에 오게 되면 컴마가 없어지긴 합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접속사의 쓰임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들,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들은 의문사가 있죠. 근데 의문사가 접속사로 쓰이면 간접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when이라든지 where, 그리고 why, how 이런 이제 의문사들이죠. 그리고 등등등등이 있고 명사절 that도 접속사로 쓰이고요. 관계 대명사도 접속사로 쓰입니다. 그리고 동격이라는 아이도 접속사로 쓰이겠죠. 그리고 what도 마찬가지로 접속사로 쓰이긴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 that이라든지 what이라든지 접속사로 많이 쓰여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실 때 접속사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접속사라는 말을 했을 때, 접속사라는 말을 했으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와 또 주어 동사가 하나 더 와도 되는구나 하면서 실제로 그 말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부분은 뒤에 있는 요 주어 동사가 실제로는 올바른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주인공이 되는 주절이 되고요. 그리고 접속사 있는 부분을 종속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사절로도 부르기도 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에 맞게끔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감탄사가 있습니다. 감탄사는 보통 크게 이제 영어에서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외워버리면 되겠죠. 와라 혁명 주 잘못 썼어요. 혁명 주어 동사, 그리고 how 형 또는 부 주어 동사 느낌표를 반드시 써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감탄사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팔품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명사, 대명사, 동사의 위치,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라는 거,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온다라는 거, 그리고서 더 중요한 실제로 문법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이 형용사 부사는 다음 시간에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